아무래도 큰 회사의 제품들이 고가의 레이저인 경우가 많은데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무래도 피부과에 처음 방문하게 되면 너무 긴장이 되고 뭘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지 겁이 납니다. 용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런데요. 피부과에 가기 전에 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피부과에 자주 와보지 않은 분들께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는 일까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다 같은 피부과가 아니죠. 피부과라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피부과에 가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기본적인 용어나 치료 방법 등을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에 가려면 화장을 지우고 가야 하나요? 피부 진료를 보려면 맨 얼굴이 기본입니다. 정확한 진료를 하려면 화장을 모두 지우고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피부 진단기, 피부 측정기를 활용하여서 진료에 참고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화장을 지우고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체크해야 하는 상황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는지, 최근 관리나 시술을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언제인지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품이나 약물에 의해서 여드름이나 접촉 피부염과 같은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에 현재 복용하는 약이나 바르는 화장품들을 정리해서 이름을 알아가지고 피부과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의 시술과 에스테틱이나 피부관리실의 관리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의사가 아닌 사람이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피부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 지식 없이 사용하는 경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기이자 장비인 레이저 종류들과 관리기기들은 엄연히 다릅니다. 출력과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며 부작용 발생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표면이나 안쪽에 주사 시술을 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은 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해서는 안 되며 이런 경우 부작용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어떤 물질이 주입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물 반응으로 장기간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시술을 받을 때에는 피부 부작용을 줄이고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피부 상태에 맞추어서 관리 및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사람은 장기간의 간격을 두고 시행을 해야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술, 어떤 레이저가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큰 회사의 제품들이 고가의 레이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아무래도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기술이 있는 의사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는 것입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검증된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는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방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레이저 시술 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나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출혈이 있는 주사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 시에는 아스피린이나 혈전 억제제 등의 약물 이력을 꼭 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딱지가 지는 색소 레이저나 혈관 레이저, 미백 레이저 등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피부를 태닝하고 나서는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켈로이드 흉터가 잘 생기는 타입인지, 특정 성분이나 테이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임신 여부나 임신을 준비 중인지 등 특이사항의 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부과 치료나 시술 후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가요? 보통 레이저 시술 후에 홍조나 붓기 등이 생길 수 있고 특정 레이저나 주사 시술 후에는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딱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집이 생기거나 열감,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염증과 같은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고 또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레이저 시술 후에 티가 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술 후에 피부가 재생되고 회복되는 동안 색소 침착을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 피부를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잘 도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강한 자외선 노출, 사우나,
흡연, 술 등은 피해주시는 것이 시술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과 시술이나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피부과 시술이나 치료는 한두 번 만에 무조건 좋아지거나 완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효과가 있더라도 이는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두 번 만에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무리한 시술을 한다면 피부에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악영향을 주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피부과 시술이나 관리, 치료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 내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 효과를 보는 시기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치료 기간이 많이 길어지기도 하고 드물지만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부과 전문의 주치의 선생님을 두고 궁금한 점을 상담하면서 치료를 지속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빠른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이것저것 시술 방식을 바꾸거나 화장품을 변경하는 등 갈피를 못 잡고 헤매다 보면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피부과에 방문하는 두려움은 줄이고 피부과 시술과 치료 전후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서 효과는 늘리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 현명하게 케어하세요. 지금까지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